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차량을 지켜주는 방패 PPF를 시공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PPF는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로 직역하면 페인트를 보호해주는 필름인데요. 차량 외부 도장면에 투명한 필름을 붙여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PF는 차량 도장면뿐만 아니라 하이그로시 몰딩, 헤드램프 등 다양한 부위에 붙일 수 있는데요. 붙이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붙이다 구김이 생기거나 기포가 생겨서 보기 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 엣지 부분이나 도어 컵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방법만 안다면 쉽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도어 엣지 부분은 도어를 열고 닫으면서 부딪혀 손상되기 쉽죠. 도어 컵은 도어를 열 때 손톱으로 긁히는 스크래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부위입니다. 도어컵 손톱 스크래치는 정말 보기 싫죠. 사실상 PPF 시공 필수 부위인 것입니다. PPF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적지 않은 공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죠. 먼저 여러분의 손톱으로 인해 장기적인 손상을 계속 입게 되는 도어컵 부위를 보호하는 PPF 시공 방법을 보겠습니다. 같은 날에 도어컵과 엣지를 둘 다 시공하실 거라면 도어컵부터 먼저 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어 엣지를 먼저 붙인 후에 바로 도어컵 시공으로 넘어가면 도어컵 시공할 때 분사되는 용액이 아래로 흘러서 도어 엣지 하단 부위에 닿으면서 엣지 PPF 시공한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PPF는 영구적인 화학적인 접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약한 형태의 점착을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한 직후에는 쉽게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PPF 시공 후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지나야 단단한 부착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엣지 PPF 시공 후 바로 컵 PPF를 시공하면 시공할 때 흘러내린 용액이 아직 덜 양생된 엣지 PPF에 닿아서 필름 틈새로 스며들면서 필름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엣지와 컵을 같은 날 시공한다면 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공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차량의 도어컵을 잘 씻고 닦아서 살펴보니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여러분의 차량 도어컵에 이미 손톱 스크래치가 생긴 상태라면 컴파운드를 발라서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컴파운드는 차량 도장면의 페인트를 연마하는 물질입니다. 도장면을 연마해서 미세한 불규칙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깊지 않은 스크래치는 깨끗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처음 상태와 비교했을 때 많이 깨끗해진 것이 보이죠? 여러분 차량의 도어컵이 깨끗한 상태라면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시공을 위한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공 부위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일단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분무기 노즐을 물총처럼 강하게 분사되도록 하고 쏴줍니다. 물이 퍼지는 식으로 분사하면 오염물질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냥 안개 같은 물로 적시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물을 최대한 세게 분사해서 오염물을 1차로 씻어주고 남은 오염물질을 깨끗한 융으로 닦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2차로 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분사해서 남은 오염물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내립니다. 이제 부착하려는 필름의 이면지를 떼어냅니다. 필름 부착면에만 시공 용액을 뿌려줍니다. 도어컵에는 시공 용액을 뿌리지 말고 물만 뿌려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과 도어컵 모두 용액을 뿌려 넣으면 필름 부착 시에 너무 미끄러워서 부착이 잘 안되고 시공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제 필름을 도어컵에 조심히 넣어서 부착합니다. 정중앙 부위부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용액을 밀어서 필름 바깥으로 빼줍니다. 기포가 남지 않게 골고루 밀어줍니다. 손가락만으로는 용액이 깨끗하게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놔두면 필름이 양생된 후에 보기 흉한 기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스퀴지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 겉면을 미끌미끌하게 하기 위해 용액을 뿌려주고 스퀴지로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꼼꼼하게 용액을 밀어냅니다.
자, 이렇게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기로 가볍게 열을 가해주면 좀 더 단단하게 부착이 완료됩니다. 이제 도어 엣지 시공으로 넘어갑니다. 도어 엣지 부분도 청소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융에 물을 조금 뿌려서 젖은 상태로 도어 엣지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마른 융으로 닦으면 오염물질이나 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필름을 엣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감싸며 부착해야 하니까 융으로 내외부를 모두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낸 후에 바로 붙이면 필름이 잘 붙지 않습니다. 도어 엣지 PPF는 접촉 면적이 아주 좁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필름이 붙지 않고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젖은 융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에 드라이기로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물기가 완전 건조되도록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말려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부착을 시작하는데요. 도어 엣지 PPF는 대개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져 있습니다. 필름을 풀어서 부착하려는 도어 엣지 길이를 이렇게 적당히 가늠하고 여유 있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제 도어 엣지 상단부터 붙여주는데 상단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붙입니다. 도어 엣지 바깥면에 붙이되 위에서 아래로 붙여나갑니다. 이 차량은 도어 엣지에 이미 상처가 있는데요. 촬영용 차량이라 이 상태로 그냥 필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있는 부분은 필름을 살짝 당기면서 꺾어주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접힘 현상 없이 잘 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름을 당기지 않고 그냥 꺾게 되면 필름이 울고 접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끝까지 다 붙인 후에 남는 부분은 반듯하게 잘라내고 눌러서 제대로 붙여줍니다. 이제 아까 시작점으로 가서 남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정확히 상단 라인에 맞춰서 잘라내면 보기 좋겠지만 이렇게 딱 맞춰 자르고 틈새까지 부착하면 끝부분 필름이 나중에 떨어지는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부족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를 딱 썰어서 반듯하게 잘라내버리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끝부분까지 부착하지 않고 끊어져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도어 엣지 바깥면은 부착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서리와 안쪽 면을 부착하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상단과 하단 끝부분부터 이렇게 모서리와 안쪽 면까지 감싸면서 단단히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모서리부터 안쪽 면까지 점차적으로 붙여주는 것인데요. 그 전에 미리 굴곡진 부분과 커브 부분을 먼저 감싸면서 붙여주고 시작해야 이 부분에 필름이 몰리면서 울고 뜨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필름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면 특유의 신축성과 유연성 때문에 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굴곡지고 커브가 있는 부분을 먼저 붙여준 후에 구획을 나누어서 모서리와 안쪽 면까지 점차적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도어 엣지 PPF도 끝납니다. 이렇게 PPF는 투명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차량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장면을 보호해줘서 좋습니다. PPF 부착 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도장면에 물을 뿌리거나 세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은 견고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몇백 원, 몇천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저가형 PPF도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값이 싸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객이 다이소 PPF 제품을 사와서 붙여달라고 하셔서 시공을 해봤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소 PPF는 투명도가 떨어져서 이질감이 큽니다. 정상적인 PPF는 투명해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죠. 다이소 PPF는 내구성이 약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변색이 잘 됩니다. 고급형 PPF도 오래되면 약간의 변색이 있긴 하지만 저가형 PPF는 누런색으로 변색의 정도가 심해서 보기 흉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오토하우스였습니다.